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20대 여성분 압출을 진행할 거고요. 지난 영상에 보셨던 그분이에요. 압출량이 좀 많으셔서 영상을 두 번에 나눠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른쪽 얼굴이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좌측에 비해서 우측이 좀 더 자잘한 염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압출하면서 보여드릴 거는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살짝 벌렸다가 꾹 눌러주면 이렇게 올라오죠. 씨앗이 좀 작게 올라오고 있네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요. 자, 살짝만 한 번 더 코팅해서 한 번만 더 눌러줄게요.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압출하다가 덜 나온 것 같은 곳은 한 번씩 더 눌러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고 아프시겠다. 씨앗이 럭비공 모양으로 딱 동그랗게 하나만 있어주면 좋은데 호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염증이 좀 있어요. 코팅을 한번 해볼게요. 출혈이 조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염증이 좀 큰데요. 자, 살짝 벌리면 벌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농이 나오죠. 여기서 부드럽게 압출해주면 우두두두둑 올라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피도 많이 올라오죠. 이거는 압출을 잘못했다거나 커팅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염증으로 인해서 이미 안쪽으로 피부 겉표면 안쪽으로 조직이 많이 상해 있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압출을 하고 나면 출혈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피가 나면 피가 안 나올 때까지 다 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피가 나면 피가 나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제가 느끼기에 이 부분은 압출은 끝났고, 하지만 조직에 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는 한참 좀 더 나올 거예요. 저희는 이런 경우에는 이 위에다가 그냥 소독솜을 덮어놓는데, 집에서는 이제 피가 줄줄 흐르지 않을 정도만으로 눌러서 지혈을 하시고, 꾹 눌러주면 30초 정도 꾹 눌러주면 지혈이 돼요. 지혈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두세요. 딱지가 잡히면 겉에 보기 싫은 큰 딱지만 살짝 제거해 주시고요. 짤 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엄청 열심히 눌러 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면 여드름 자국이라고 하죠. 짠 자국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짜시면 안 되고요. 결국에는 안에 농이 나왔나 안 나왔나를 판단해서 짜야 돼요. 농이 다 나온 것 같으면 더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농이 좀 남은 것 같으면 조직 상태를 잘 봐서 압출을 하셔야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커팅을 하고 압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 다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재생시켜줄 수 있는 약침 치료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압출을 하는 편이고요. 그게 안 되시는 경우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압출하시면 오히려 압출에 의한 손상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금 거 같은 경우는 커팅이 좀 작아서 제대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팅을 십자로 했습니다. 피부관리사 교본에 이렇게 압출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십자 커팅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은 따로 따지는 않아서 그 교본을 본 적은 없는데, 제 주변에 피부관리사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압출을 배우기는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결국에는 이게 피부의 두께를 보고 얼마나 압출을 크게 할지 작게 할지 여드름 씨앗의 크기를 보고 그 눌러주는 강도를 조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로 배우는 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유튜브 영상으로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 상당히 전문적인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압출하는 이들의 게이지, 굵기라든지 압출하고 난 다음에 소독이나 이런 걸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댓글만 보고는 알 순 없지만 이분은 전문적으로 이런 피부 관리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댓글들이 종종 있습니다. 엄청 작게 나오고 있죠. 사실 실제 환자분들 치료를 하면서도 작은 씨앗들이 제일 싫어요. 찾기도 힘들고 씨앗이 작으면 만져서 찾아야 되는데 손으로는 분명히 걸리는 게 만져지는데 가끔 많이 피곤할 때는 아무리 죽어라 뚫어져라 쳐다봐도 모공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눈이 피곤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제가 특히나 더 눈으로 찾는 거를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보고서 찾기만 하면 제대로 못 찾는 경우가 참 많아서요. 눈으로 보기에는 꼭 압출을 해야 될 것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보면 만져보면 압출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 이걸 보면서 밥을 비벼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많은 상황을 상정을 해서 상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그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사실 그 먹방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열심히 밥 먹는 모습 이런 걸 보고 식욕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남들이 밥 먹는 건 밥 먹는 거지. 저는 오히려 누가 막 음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식욕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먹방을 보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마 제가 이거 가지고 막 밥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비슷한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식욕이 당기게 하는 그 포인트가 다른 거죠.
중에서 되게 작은 씨앗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는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것만 해도 제가 아마 다른 데였으면 안 찼을? 손을 안 댔을? 그런 씨앗이에요. 제가 턱 쪽 압출하면서 모공이 좀 깊은 것 같은 부분들은 여드름이 좀 쉽게 쌓이는 것 같다, 피지가 쉽게 쌓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좀 마찬가지예요. 귀 앞쪽 모공이 좀 깊어지거든요. 모발이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쪽도 피지가 굉장히 쉽게 쌓여요. 제 피부에 모공이 조금 깊어서 피지가 좀 잘 쌓이는 경향들도 있어요. 네. 그 턱 쪽에도 그렇듯이 이쪽도 그냥 깨끗한 얼굴 피부의 솜털이 약간 성모, 굵은 털로 변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공이 깊은 부분들, 귀 앞쪽 그리고 턱 쪽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목이고요. 목 쪽은 전에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밑에 치지하는 게 없어서 압출이 많이 까다롭다라고 했죠. 오, 엄청 많이 나오시네요. 얘는 아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하나. 목 쪽은 정말 코매독이기로는 거의 압출이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이렇게 좀 목에도 근육이 좀 있는 이런 남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코매독이기로 어떻게 누를 때 본인이 이렇게 막 목에 힘을 주셔서 막 버텨서 이거를 좀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염증이라도 있다고 치면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도 좀 얇으시니까 이렇게 아마 코매도를 누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거예요. 푹푹 들어가면서 오히려 힘이 없어서 압출이 안 되죠. 보니까 이분도 여드름 씨앗이 하나로 잘 못 있으시고요. 위아래로 두 개로 이루어진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압출 받아도 압출에 또 많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도 한 분이 이제 꽤 오랫동안 다른 곳에서 여드름 치료를 하셨는데 안 좋아지셨었어요. 그래서 엄청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시고 뭐 전혀 안 좋아진 건 아니고 조금 좋아지시긴 하시는데 이제 매번 압출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드셔서 치료를 포기하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저희 한의원으로 그래도 지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셨는데 좋았다고, 그분은 이제 압출이 그래도 덜 아프다고, 압출이 안 아플 순 없는데 덜 아프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내원하셨던 분인데 제가 보니까 여드름 씨앗이 그런 형태더라고요. 겉에 하나 있는데 안에 더 큰 게 언제나 숨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압출할 때 겉에 있는 것만 하나 압출하고 끝나버리면 안에 숨어 있는 더 큰 애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피부는 압출하면서 커팅도 했고 누르기도 했고 자극은 자극대로 받고 여드름 씨앗은 씨앗대로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굉장히 쉽게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도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긴 하네요. 왜냐면 압출해보는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럭비공 모양의 씨앗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호리병 모양의 씨앗이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입구 부분에 피지가 좀 딱딱하게 묻어 있어서 커팅을 함과 동시에 입구 쪽에 피지를 좀 걷어내줬습니다. 요거는 하나로 딱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알만 나오면 되는 그런 씨앗인데, 제가 압출하다가 전형적으로 이거는 호리병 모양이었다 하는 게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볼 쪽은 아마 본인이 손을 좀 대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짤 거는 없는데 그만큼 오히려 흉터가 많습니다.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눈이 안 보이는지 모공이 잘 안 보여요. 살짝 눌러볼게요. 아이고, 오히려 커팅한 데서는 안 올라오고 옆에서 올라오네요. 커팅한 데서 있는 거는 조금 커팅이 작았나 봅니다. 한 번만 더 커팅을 해볼게요. 커팅을 한 데서도 굉장히 작게 올라오고, 오히려 커팅을 안 한 옆에서도 계속 올라오네요. 압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모공 내부 상황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니까 겉에서 보고 했는데, 아이고 나왔다. 이렇게 뿌리까지 안 나와서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걸어서 걷어내줍니다. 방금 모공은 아마 여드름 두 개가 나란히 있었거나 아니면 피지선 두 개가 서로 이렇게 피지낭 모양이 합쳐진 형태였을 것 같아요. 여기도 당근. 여기 입가 볼 쪽도 흉터가 굉장히 잘 생기는 부위예요. 여기가 이제 입에서 입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 인대가 피부에 붙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압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인대가 좀 강해요. 그런데 여기에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 그 인대성에 이 텐션이 피부에 걸리면서 이 부위에 흉터가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여드름 흉터, 특히나 남자분들, 여드름 흉터 심하신 염증이 크게 생긴 남자분들 보면 이쪽에서 정말로 이제 앵커드 스카라 그러는데 굉장히 심하게 여드름 흉터가 생겨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흉터 이야기를 하면 다들 박싱 스카, 아이스피크 스카, 롤링 스카 이런 거 얘기만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흉터가 어느 모양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흉터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고 내부 조직 내부에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앵커드 스카 같은 경우는 흉터 자체가 근육층과 인대층에까지 이렇게 겹쳐지면서
얼굴은 얼굴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 근육들이 피부를 향해서 이렇게 뻗고 있기 때문에 가끔 흉터가 심하게 생길 때는 근육층과 인대층까지도 손상이 돼서 거기까지 이렇게 딱딱하게 결합 조직으로 연결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앵커드 스카들은 일반적인 흉터 치료로는 정말 개선이 안 돼요. 굉장히 강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그런 흉터 치료 하는 것도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다행히도 이분은 주로 롤링스카 계열이에요. 부드럽게 패여있는 흉터 계열. 그래서 제가 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덕싱 스카나 아이스피크 스카에 비해서 롤링 스카가 치료를 할 때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치료를 안 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확률도 높고요. 대부분의 흉터는 사실 치료를 안 하면 변화가 잘 없기는 한데 그래도 롤링 스카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면봉이 엄청 지저분해져 있었네요. 또 정신없이 압출하다가 그거를 놓쳤네요. 자, 실제 압출할 때는 이렇게 피부를 자주 닦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상을 찍기 위해서 환자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잘 보이라고 피가 묻어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압출하는 장면이 잘 안 보일까봐 자꾸 닦아내는데 지금 방금 거 두 개는 거의 피지가 나오지도 않고 있죠. 이거를 짜내려고 엄청 누르면 오히려 피부 조직이 상할 것 같고요. 약간 기를 내주는 거를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피부가 피지 배출 기능을 좀 회복하기를 바라고 기를 내주는 거죠. 그리고 닦는 거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영상 촬영할 때는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닦아놔야 피지가 빠져나온 것도 잘 찍히고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이 깨끗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계속 소독솜으로 닦아가면서 압출을 하는데요. 실제 이 소독솜으로 계속 닦아내는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압출을 할 때는 너무 자주 닦아내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위생을 보장한 상태에서, 청결을 보장한 상태에서 한 번씩 좀 많이 오염됐을 때만 닦아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방금 거 같은 경우는 살짝 고난이도 스킬인데 모공 방향이 바늘 방향과 완전 반대라서 그냥 제가 말 그대로 뒤를 따고 압출을 한 경우입니다. 보니까 또 약간 여드름 크기가 커지죠.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량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공이 좀 깊어지는 데들에 피지가 잘 쌓이는 거죠.
방금 나온 게 위아래로 여드름 씨앗이 2개 있는 형태였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의심되어 보이는 게 몇 개 있었는데 깔끔하게 2개가 나오는 거를 안 보이다가 방금은 또 2개가 나오는 게 확실하게 좀 보였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막 뒤로 가기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려나요? 아니면 그냥 두시려나요? 이것도 방금 것도 너무 방금 커팅한 것들은 너무 씨앗이 작아서 위에서처럼 길을 열어만 준다는 개념으로 살짝씩 커팅을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정말 자잘하게 모공들에 쌓여있는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네요. 제가 지금 굉장히 자신감 있게 압출을 했지만, 아니, 압출이 아니죠. 코팅을 했지만 사실은 살짝 자신이 없습니다. 씨앗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공이 잘 안 보여요. 몽골 사람을 하나 모셔와야 하나. 근데 그렇겠죠? 시력이 좋아서 멀리까지 잘 보이면 이런 작은 것도 잘 보이는 거겠죠?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안경을 써서 사실 시력이 좋아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라식 수술을 한 친구들이 대학생 때 많이 있었는데 다들 요즘 다시 안경을 끼더라고요. 수술한 지 한 15년 지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요것도 씨앗이 길게 2개 나와 있는 거죠. 저는 직업상 이렇게 좀 눈에 피로가 자주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수술했다가 너무 부담될까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진료를 봐야 되니까 말이죠. 자, 거의 다 진행되었습니다. 여기는 약간 염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에 말했던 것처럼 새로 올라오는 염증이 아니라 한번 염증이 지나간 다음에 근데 안에 염증이 남아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프시겠어요. 자, 살짝 벌렸다가 부드럽게. 아이고, 염증은 부드럽게 눌러도 아프죠. 제가 자꾸 이렇게 문질문질하는 건 그래도 안쪽에 공간을 좀 흔들어서 염증이랑 씨앗이 좀 잘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사실 치료는 여기에 이 살이 잘 안 물 수 있도록, 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뭔가 처치를 해줘야 됩니다. 약침 치료라는 거 한다고 몇 번 설명드렸었고요. 자,
사실 압출할 게 조금 더 남았는데요. 남은 이것들은 영상으로 찍어봤자 보이질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